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은진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해리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올리비네? 아닌데? 어떻게 읽어야 돼? 안녕하세요. 에로에로 원장님 안녕하세요. 고양이 너무 귀엽다. 그림인가? 잘 안 보이네. 현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카롱 네일. 원장님 안녕하세요. 은진이 원장님 질문이요. 질문 좋지, 좋지. 질문 좋지. 원장님 오늘 그거 아셨어요? 저희 과자 파티 하는 거? 아셨어요? 과자 갖고 오셔서 다 같이 먹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플라워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 온몸이 아파. 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팔찌?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어, 죽을 뻔했어. 서핑하는데. 온몸이 아파요, 지금. 진짜. 죽다 살았네. 미러탑이 바르면 EODDL 원장님 안녕하세요. THFL 원장님 안녕하세요. 손은정 원장님도 안녕하세요. 민브로네일 원장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우글우글하나요? 과자 사와야겠다. 좋지 좋죠. 너무 좋죠. 다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발림이 매끄럽지 않고 네 신나게 노셨다. 그러니까요. 두 배는 까매진 것 같아요. 엄청 감사. 아그네스 원장님 안녕하세요. 러블리 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손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심하게 노셨나 보군. 진짜 너무 힘들어. 서핑 잘 타시는 분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 은송 원장님 안녕하세요. 마마 원장님 안녕하세요. 매트처럼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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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재 말하는 건가요? 아이 정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우 새벽 오늘 들어올 수 있었는데 딱 내일 원해 원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질문 있으신가요 원장님들? 말로 설명하기가 미러 탑재 음 미러 탑재의 그 뭐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써봤을 때 그리고 미러 탑재 중에서도 가장 큰 뭔가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발랐을 때 탑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도포를 하면은 도포하자마자 이제 매끄럽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지 큐어를 하고 나서도 그 매끄러움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탑젤 같은 경우는 가장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탑젤이 매끄럽지 않으면은 광도 안 나 보이고 요철이 생기다 보면 광도 솔직히 안 나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러 탑젤 같은 경우는요. 모든 탑젤이 다 약간의 기능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발림성도 다르고 도포력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러 탑젤의 특징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발랐을 때 우글거림이 조금 있어요. 우글거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톱에다 도포를 했을 때 이쪽은 만약에 레벨 1을 바른다고 하고 여기쪽에 미러탑을 바른다고 했을 때 레벨 1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발려요. 이렇게 매끈하게. 근데 미러탑은 뭔가 약간 이렇게 약간 우글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바르자마자. 브러쉬를 터치하자마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탑 젤은 레벨링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레벨링 시간이 한 5초에서 많게는 10초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얘가 얘처럼 매끈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큐어를 들어가게 되면은 매끈하게 큐어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러탑이랑 레벨 1탑의 차이점이 뭐냐면 레벨 1탑은요 진짜 역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탑젤 중에 가장 매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마무리감이 좋아요.
제가 말하는 마무리감이란 큐어를 하고 나왔을 때 표면에 손을 이렇게 많이 만져봤을 때, 원래는 이제 큐어하자마자 손으로 만지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큐어를 하자마자 만지게 되면은 그 손이 그 약간 뽀떡뽀떡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유리창 만지는 것처럼 뭔가 매끈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갓 설거지하고 마치고 나온 그 그릇처럼 뭔가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탑재를 마무리했을 때 뽀득뽀득거리면 광이 오래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완전하게 큐어가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나이프 탑젤이라는 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미경화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많이 남느냐,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 남느냐인데, 레벨 1 탑젤은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적게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부들부들. 탑재를 큐어하고 나오는데 부들부들, 매끈매끈이 아니라 거의 부들부들하게 마무리 된다는 거는 거의 이 탑젤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광이 엄청 좋고 엄청 오래 가요. 그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큐어를 오래 이렇게 딱 보들보들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파우더 있죠? 미러 파우더, 메탈 파우더가 안 밀려요. 왜냐면 너무 부들부들하게 마무리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유리창에다가 파우더 문질러봤자가 이게 안 돼요. 뽀득뽀득한 그 완전 매끈 뽀득한 위에다가 파우더를 해야지 그게 이제 밀착이 되면서 밀리는 건데 얘는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파우더가 안 밀립니다. 그래서 파우더 하실 때에는 최대한 20초만 큐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조금 큐어를 하고 미경화질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파우더를 밀어줘야지 그래야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원래는 파우더가 안 밀려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신 미러 탑젤 같은 경우는요 뽀득뽀득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애예요. 얘랑 반대로 약간. 하지만 파우더가 기가 막히게 밀립니다. 그래서 미러 탑젤이 단종이 됐어요. 이제 본사에서 더 이상은 뭐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남은 물량을 아쉽게도 이제 남은 물량을 가져가야 되시지만 저는 아직도 단종이 됐지만은 이거를 몇 개 쟁여놓고 파우더 할 때는 미러 탑젤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레벨 1탑 20초 큐어 해가지고 레벨 1이나 레벨 2 탑젤 가지고 20초만 큐어해서 파우더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진짜 미러탑은 정말 파우더가 너무 잘 밀려요. 그런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탑젤의 원래 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파우더를 밀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광이 유지가 되고 광이 얼마나 이제 광이 반짝반짝 나느냐. 그 광이 멀리서도 와, 저 진짜 손톱 이쁘다, 깔끔하다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광이 나느냐가 솔직히 그 탑젤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레벨 1탑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만 조금 알고 있다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이 제품을 이 한 가지 탑젤만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우, 침이 나오네요. 과자를 너무 열심히 먹었나 보다. 순이분들 안녕하세요. 피린 하실 때 메꾸는 거 아크릴로 하시나요? 저는 젤로 합니다. 베이스 젤로예요. 베이스 레벨 1 베이스로 해요. 요즘에 레벨 1 베이스에 완전 빠져가지고 베이스 젤은 무조건 레벨 1 베이스만 씁니다.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는 느낌이 뭔가 진짜 말로 딱 설명을 드렸을 때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느낌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느꼈던 레벨 1 베이스는 베이스 플러스랑 레벨 1 베이스가 있어요. 지금 젤리핏에는 레벨 1 베이스 B로 할게 있어 보이게. 그 다음에 베이스 플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 플러스를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점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선호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벨 1 베이스,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벨 2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도가 낮은 애, 얘는 점도가 높은 애, 요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저는 포름을 맞추거나 이렇게 베이스 포름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포름을 맞춰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손톱이 자연 네일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난 분명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라 나왔어요, 연장이. 이렇게 자라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컬러는 깎아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메꿔야 되잖아요. 케어를 하고서. 원장님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꿔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아크릴을 사용하게 되면 손이 솔직히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저는 손톱의 반절 이상까지 연장이 자라나오게끔은 안 하거든요. 보통은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베이스 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단 먼저 첫 번째 포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얇은 베이스 젤은 안 된다는 거죠. 포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하이 포인트를 살리고 원하는 위치에 얇게 발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포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발림성이 좋아야 해요. 이거는 레벨링이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포름을 아무리 예쁘게 잡았어. 근데 원장님들 사용하시는 통젤 같은 거 있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예전에는요. 통젤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고 뭔가 위에 이제 클리어 젤로 사티지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위에 한번 다시 파일로 갈아내야 되는 수준으로 울퉁불퉁 찌글찌글하게 연장이 됐어요. 그게 레벨링이 안 되는 거, 점도가 높아져도 있지만 레벨링이 안 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발라도 그냥 뭔가 대충 쓱 발라도 레벨링이 완벽하게 돼서 손이 많이 안 가는 제품이 좋겠죠. 손 많이 가는 제품 솔직히 누가 좋아해? 4 뭐야? 3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당연히 유지력. 이렇게 3박자가 있어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베이스 젤이 요렇게 3박자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찾기 위해서 봤던 게 베이스 플러스였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베이스 플러스였는데 베이스 플러스가 점도도 높고 유지력도 높고 뭐 레벨링 발림성도 뭐 요 정도면은 포름 맞추는데 좋아. 딱 탁월해. 했는데 레벨 1 베이스가 나왔어요. 레벨 1 베이스는 베이스 플러스보다 점도가 좀 낮아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 평균치가 다 다르니까. 근데 그 베이스 플러스보다는 조금 묽은 편이에요. 근데 얘가 저는 묽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 묽다고 해서 흐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웬걸? 레벨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나는 베이스 젤 중에서 레벨링이 이렇게 잘 되는 건 나 진짜 처음 봤어. 베이스 플러스도 저는 레벨링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발랐을 때 내가 여기가 난 좀 파여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살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 양을 조금 더 했어. 그랬을 때 나타나는 약간 요런 울릉불릉한 느낌이 베이스 플러스도 이렇게 좀 매끈하게 잘 빠르게 다듬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벨 1 베이스 쓰니까 와 이거는 내가 만약에 손톱에 여기가 약간 뭔가 좀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한 방울을 똑 올렸어. 여기 한 방울을 똑 올렸을 때 얘가 올라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정말 이렇게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올리자마자 그냥 물 퍼지듯이 싹 퍼지지만 사이드로 흐르지는 않아. 이게 이런 제품이 다 있어. 저는 여태까지 써본 베이스 중에서 이게 제일 신기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기 때문에 바르기는 쉽지만 쉽게 흐르지도 않고 레벨링도 잘 되고 더더군다나 포름까지 잡을 수가 있어. 여기에 사용했을 때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레벨 1 베이스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점도가 묽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젤처럼 잔뜩 올리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한 요 정도 턱 혹은 납작한 손톱에 살짝 이렇게 포름 맞춰주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완전하게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런 거는 베이스 플러스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점도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스 젤하면 유지력이 좋아야지, 탑젤하면 광이 좋아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 제품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사용을 해주셔야지 그냥 입소문 탔다고 해서 그냥 그게 좋대, 저게 좋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제가 주위에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뭔가 실력이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뭔가 자기 거를 터득해가지고 뭐 샵이 번창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나만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스는 유지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요즘엔 다 있지만, 유지력도 유지력이지만 저는 요즘에 많이 보는 건 레벨링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이 레벨링이 저 레벨 1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뭐 저는 탑젤은요 일단 뭐 제 가장 중에 광이죠. 저는 그 다음에 레벨링입니다. 저는 모든 제품이 레벨링이 안 좋으면 별로 쓰지를 않아요. 레벨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얇은 시술을 해, 나는 약간 두껍게 시술을 해, 그거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제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남들 사용하는 거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 네. 질문 하나에 아주 길게 양이 적어서 그런가 결이 생겨요. 근데 너무 묽어가지고 경화가 덜 된. 원장님 혹시 많이 사용하셨나요? 올해? 얼마나 남았어요, 양이? 휴, 오일 바르고 핫타월 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해주셔야죠. 원장님들이 하시는 그 시술은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손톱 위에 뭐가 닿는 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특히 클렌저는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탑젤 어디 거용? 탑젤? 요 미러탑. 아까 미러탑 말씀하셨어요. 설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베이스 플러스 제가 사용해보니 미경화 좀 많이 남던데, 미경화 닦아내고 시술하시나요? 저는 위에 어떤 컬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베이스 플러스. 미경화가 베이스 플러스가 진짜 많이 남는 편이에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 1은 비교적 좀 덜 남아요. 베이스 플러스가 미경화가 진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블랙 화이트 같은 거 바를 때는 전 닦고 합니다. 블랙 화이트는 웬만하면 닦고 하고 컬러가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애들은 닦고 하는 편인데요. 시럽 젤이라든지 그런 약간 묽은 컬러 사용할 때는 그냥 하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할 때는 반드시 냅두고 합니다. 그 미경화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무조건 미경화젤 닦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지 더 시간도 줄이면서 활용도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나. 조금 고민을 우리 함께 해보아요. 피린도 될까요? 피린 가능하죠? 근데 베이스 젤 자체만으로 피린은 저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피린 가능하죠. 그 피린, 그러니까 연장 피린 말고 내가 손톱이 이렇게 있어. 자라났어. 이렇게 치수라는 게 이렇게 자라났어. 컬러까지 제거하고 베이스 젤 남겨놓은 상태에서 피린 당연히 가능하죠. 리프팅 난 게 없다고 가정하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레벨 1 베이스 인정. 그쵸. 너무 괜찮잖아. 본인의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디 원장님 안녕하세요. 골드 원장님 안녕하세요. 히팅감은 없나요? 반디 램프가 너무 세서 히팅이 너무 세가지고요. 램프 때문에 맞아. 이 램프 히팅감도 세죠. 근데 젤 히팅감도. 근데 레벨 1 베이스가 아무래도 점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히팅감이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히팅감은 못 느껴봤어요. 레벨 1 그 베이스 플러스는 저도 히팅감이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레벨 1 베이스는 아직 없어요. 그렇게 두껍게 바르진 않아 봤어서 베이스 플러스가 워낙에 좀 포름을 맞추고 도톰하게 올리는 역할이어서 히팅감이 느껴졌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두께로 올리는 것만큼보다 평균적으로 히팅감이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레벨 1 베이스는 히팅감을 느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제품이 광이 안 난다고요? 큐하고 나왔을 때 약간 뿌득뿌득거리는 느낌인가요? 그거는 원장님 저희한테 연락을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제품 요거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반디램프 히팅 아주 세게 네. 저도 그거 써봤거든요. 나는 근데 손이 약간 너무 그러니까 히팅도 히팅인데, 손등이 왜 이렇게 뜨거워? 기계는 또 왜 이렇게 열을 받아? 아로하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반디 썼는데요. 아, 타사 제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는 모릅니다.
오버레이 탑재 설명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만요. 아, 목. 오버레이 탑재. 오버레이 탑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애들이랑 다르게 미경화질이 남는 와이프 타입의 탑젤이에요. 미경화질이 남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탑재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때 솔직히 그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이 오버레이 탑젤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탑젤의 광이 그렇게 다들 지금까지처럼 우수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클리어 젤도 되고 탑젤도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야, 이거 혁명이다. 탑젤도 되고 클리어 젤도 되고 오버레이가 되는 탑젤이라니. 야, 진짜 혁명이다. 근데 지금 원장님들은 이 오버레이 탑젤의 광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지. 그래서 친구가 지금은 클리어 젤로 전락을 했어. 저 또한 클리어 젤 용도로 사용을 거의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클리어 젤이랑 보통 클리어 젤이랑 다른 게 뭐냐면 클리어 젤은 보통 약간의 베이스 젤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베이스 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like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쌓아 올리 보통 클리어 젤도 정말 다양하죠. 뭐 스캅처 젤용 클리어 젤이 있고 그냥 보통은 투명하면 다 클리어 젤이라고 하니까 투명한 제품이 클리어 젤이니까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바틀에 담겨 있는 클리어 젤은 보통 상상을 못 했는데 야, 우리는 바르기도 편하고 사용도 간단하고 광도 나고 단단한 오버레이가 가능한 클리어 젤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클리어 젤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통 아트 중간중간에 그리고 아트 마무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오버레이 탑재를 쓰지 않는 날이 거의 손에 꼽아요. 제가 몇 년 동안 했죠? 3, 8, 9, 10, 한 4년, 5년 정도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동안에 방송이 뭐 예를 들어서 100회가 된 400회라고 치셨을 때 400회까지 안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 400회라고 쳤을 때 이 중에서 오버레이 탑재를 안 쓴 날이 한 4번 있을까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물론 원장님들께서 쓰는 뭐 이런 느낌의 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연하게 오버레이도 잘 되고 레벨링도 잘 되고 점도도 있어가지고 뭔가 커버하기도 좋고 중간중간 단계에 썼을 때 와이프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 단계에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중간중간 단계에 논와이프 타입을 쓰면 안 되는 이유, 베이스 젤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논와이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논와이프 타입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경화 젤이란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가 없는 젤이기 때문에 얘는 마무리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접착제 없는데 위에다가 다른 거 올려놔봤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위에는 다른 젤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커버하는 역할에는 탁월하지 않아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베이스 젤 사용 안 되는 베이스 젤은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탑젤은
탑젤이라고 하면은, 혹은 클리어 젤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가장 신경 쓰는 거 레벨링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중요한 게 옐로잉이거든요. 옐로잉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베이스 젤은요, 옐로잉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가장 첫 단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옐로잉이 나타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 중간중간 들어가게 되면은 옐로잉이 보여서 컬러가 변색이 돼요. 변색된다는 게 컬러가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컬러 위에 베이스 뭐 옐로잉이 생기고 옐로잉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흰색을 원했는데 마지막에 노란색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스 젤 그리고 노나이프 타입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베이스가 일반 베이스도 있는 거죠. 플러스가 안 쓰여 있는데 그냥 베이스 젤도 있습니다. 일반 베이스 가장 묽고 가장 묽어요. 레벨 1 베이스 플러스 중에서 가장 묽고 그리고 레벨링도 좋고 묽기 때문에 레벨링은 그거 같은 경우는 묽기 때문에 좋은 레벨링이에요. 레벨 1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점도에 비해서도 레벨링이 너무 탁월하게 좋지만 그냥 베이스 젤은 묽고요. 유지력이 다른 베이스 플러스 레벨 1 베이스보다 길지 않습니다. 논탑 샌딩하고 올리는 건 어떤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샌딩을 꼼꼼하게 정말 만약에 못하겠다, 귀찮다 하면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냥 오버레이 탑재 뭐 이런 거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샌딩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오버레이 탑젤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거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쁜 손톱원장님 안녕하세요. 탑젤은 양이 많으면 뽀득거리지 않아. 램프 추천? 램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램프. 그거 좋다던데. 1초 램프. 탑젤 큐어는 다들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2분 이상은 꼭 하는 것 같아. 그냥 LED로도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럼 미어 파우더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춥게 서핑을 타가지고 원래 그 서핑 그 수트를 입으라고 했는데 제가 고집 부리고 그냥 수영복 입고 타겠다고 해가지고 달달 떨면서 서핑을 했거든요.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추워. 물이 얼음물이에요. 냉수 마찰. 1초램프 빈스님이 사고 싶은 거 아닌가? 맞아요. 갖고 싶다 너란 아이. 미러 파우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 30번 5번 정도 드렸지만 너무나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미러 파우더 너무 이쁘죠? 색깔로 점점 다양해지고 홀로그램도 생기고 투명한 것도 생겼다가 무슨 메탈릭한 것도 나왔다가 막 별게 다 나와. 가지가지 오만가지야 아주 그냥. 근데 미러 파우더 이전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글리터를 썼었어요. 글리터를 어떻게 썼냐면 클리어 젤이 개어서 썼어요. 이렇게 클리어 젤에 소복이 글리터를 담아서 이렇게 섞어 쉐기 손톱에 발라 반짝반짝. 이렇게 써서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글리터 젤이 된 거겠죠. 이렇게 글리터 젤. 근데 파우더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파우더는요 아예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톱이 왜 이렇게 생겼어? 누구 손톱이 이렇게 생겼니? 손톱이 베이스 젤을 발라, 컬러를 발라, 노나이프 탑젤을 발라요. 노나이프 젤 좀 크게 그릴게요. 논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경화질이 남지 않죠? 그렇다는 건 접착제가 없다는 거예요. 좀 과하게 설명을 하자면 유리창, 과하게 안 된다. 유리창, 얘는 유리창 상태예요 지금. 이미 유리창이에요. 뽀득뽀득. 근데 이 위에다가 파우더를 올렸어. 파우더를 이 위에 끼고 비볐어. 예뻐, 너무 예뻐. 난리나. 미쳤어. 파우더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노나이프 탑을 또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파우더를 예쁘게 했는데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화이트 만약에 발랐어요. 화이트. 갑자기 화이트에 노나이프 탑을 바른 나는 그냥 화이트를 시술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일주일 후에. 난 분명 파우더를 발랐는데 없어져 그게.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프레지부터 크랙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분리가 돼. 되게 볼품없게 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얘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얘 때문입니다. 얘가 문제야. 얘 위에 어떤 걸 올린다고 생각한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로는 파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나이프 탑을 사용하는 게 어쩔 수 없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피치 못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 오버레이 와이프 탑 위에 올려봤거든요. 안 돼. 그 맛이 안 나. 절대 안 돼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는 얘예요. 얘라도 바꿔줘야 돼. 만약에 내가 기본 예를 들어서 젤 유지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고객님 시술하면 4주 이상은 가. 4주 이상은 가. 하면은 파우더는요. 2주 길게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얘라도 바꿔주면은 그래도 3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뭘 바꿔도 내가 기본적으로 나왔던 유지력만큼의 그 유지력을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얘라도 와이프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라도. 그래서 베이스 바르고 컬러 바르고 탑젤 바르고 파우더 했죠. 위에 있는 거를 와이프 타입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 타입에 광이 많으면 안 들어. 그럼 이 위에 노나이프 탑을 발라주더라도 여기는 파우더 위에는 와이프 탑을 발라서 웬만하면 조금 유지력이 좀 붙들어 맬 수 있게 얘라도 붙들 수 있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뜨죠? 여기가 뜨죠? 그쵸? 큐티클 쪽이 뜨더라고요. 아유, 큐티클 쪽이 쉽지 않은데. 지각, 안녕하세요, 쌤. 내일 이 살롱 원장님 굉장히 늦으셨네. 효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파우더 전용 젤들은 어떤 거예요? 파우더 전용 젤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나이프 타입 젤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경화 젤이 조금 더 많이 남는 뽀득뽀득한 느낌의 미경화 젤이 예를 들어서 와이프 타입이에요. 와이프 타입 젤이 이렇게 미경화 젤이 남는다고 쳤을 때 노나이프 탑 젤 미경화 젤이 요만큼 이렇게 남아요. 거의 없어. 레벨 1, 2 탑젤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파우더 전용 살짝의 미경화젤이 있어서 이 위에 뭔가 올렸을 때 뽀득뽀득 잘 밀리게 해주는 거예요. 얘로는요 파우더 전용 젤이라고 말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욕 세상 제일 많이 먹어. 왜냐면 얘는 미경화젤이 아예 거의 안 남게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는 탑젤이기 때문에 파우더가 안 밀리기 때문에요. 얘네가 아니라
이런 애들 가지고 파우더 전용 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운힐 원님 안녕하세요. 베이스는 원콧만 해도 유지력이 괜찮은가요? 전 투코씩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원콧 했더니 유지력이 짧은 것 같고 맞아요. 요게 제일 좋은 질문이죠. 베이스 젤 사용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베이스 젤 중요하죠. 베이스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손톱이 보통 일반적인 손톱이라도 베이스를 발라. 내가 만약에 손톱이 지금 나는 일반적인 지금 오늘 태어나서 처음 젤을 해는 사람이야. 그래서 손톱이 아주 건강해. 수분감도 있고 적당히 탄력도 있고 두께감도 적당하고 지금 딱 좋아 컨디션 최고야. 이라고 했을 때 젤을 올렸을 때 시술이 너무 잘 돼. 유지력도 너무 좋아. 막 미쳤어. 막 2달 가. 막 안 떨어져. 막 여기까지 자라나와서 프렌치야 막 거의. 그래서 손톱깎이로 똑깍똑깍 잘라도 안 떨어져. 거의 뭐 발톱이에요. 신경 안 쓰면은 끝까지 하라는 거 아시죠? 거의 발톱이야. 한 6달 했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보통 젤을 몇 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톱에 스크래치가 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손톱이 약해져 있어요. 건강한 손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손톱의 컨디션이 손상된 손톱을 30이라고 할게요. 100은 유리고 30은 비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리 위에다가 젤을 올렸어. 유리 위에 젤을 올렸어요. 이 상태에서 유리창에 바람이 들이받고 비가 오고 한다고 해서 이 젤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사람 손톱으로 억지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칼로 긁어내면 떨어지겠죠. 비닐에다가 젤을 올렸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치고 물이 닿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젤은 순삭돼. 순삭 없어져. 그거 똑같아요. 손톱도 손상이 될수록 비닐이에요. 젤이 올라갔을 때 유지력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베이스 젤이에요. 베이스 젤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 헬멧, 오토바이 탈 때 우리 헬멧 쓰죠. 자전거 탈 때 보호장구.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 없이 해서 떨어졌어. 병원에 실려가서 전주 24주 나왔어. 살 수 있나 이러면? 헬멧 같은 거예요. 우리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붙들어매주는 역할. 안전띠 같은 거죠. 안전띠. 그래서 베이스젤이 얇아요. 비닐에다가 얇은 베이스 하나 놨어. 비닐에다가 이 베이스 얇게 놨어. 거기다 젤 올렸어.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근데 비닐에다가 베이스 젤을 탄탄하게 겁나 쌓았어. 그 다음에 컬러 올렸어. 이러면은 얘 자체가 안전하게 얘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얘 자체를 손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베이스 젤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냥 단순히 베이스 젤 한번 발랐어. 베이스는 만능이야. 막 만병통치약이야. 어디에 발라도 베이스 젤만 있으면은 착착 붙습니다. 막 유리 할 거 없이 착착 아니에요. 베이스 젤도 베이스 젤 나름의 사용 방법, 유지력, 밑에 손톱에 따라서 컨디션도 많이 나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젤일 때 탄탄해야 돼요. 베이스 젤이 한 겹 있는 거랑 두껍게 있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위에 요만큼 올라가는 베이스 젤이 원콧이잖아요. 컬러 몇 콧이에요? 컬러 2콧 적어도. 가장 얇게 해도 탑젤 원콧. 3대 1이에요. 누가 이겨? 얘네가 이겨요. 얘는 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젤을 최대한 늘려. 막 3코, 4코, 5코 해가지고 막 무슨 기네스북에 나오는 것만큼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이스 젤이 적어도 손톱을 조금 붙들어맬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감이 있어줘야지 컬러랑 탑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베이스 젤의 중요성.
베이스 젤은 두꺼울수록 잘 되어라기보다는 원콧보다는 투콧이 유지력이 높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원장님께서 베이스 젤 2번을 무조건 바르셔야 되거나 그 베이스 젤이 원콧으로는 유지력이 조금 낮은 베이스 젤이거나 혹은 조금 더 도톰한 베이스 젤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콧 바르기 싫으면 한 번에 좀 도톰하게 발리는 거를 사용을 해주셔야 좋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 그럼 나 도톰한 거 바르면 되겠다. 2번 바르기 귀찮으니까 조금 도톰한 걸 바르면 되겠어. 다 좋은데 원장님들 여기서 조금 약간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수축이라는 건데요. 모든 젤은요 기본적으로 수축이 있어요. 베이스 젤, 컬러 젤, 탑 젤, 모든 젤은 수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거 베이스 젤이에요. 얘 제품 특성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왜냐면 무슨 젤 얘네끼리는요 기본적으로 호환이 다 좋아요. 근데 얘는 너무나 얘 혼자 다 따로 놀아. 얘는 너무나 외톨이에요. 왜냐면 얘는 혼자서 손톱이랑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손톱이랑 짝짝꿍 해야 돼. 이렇게 손톱이랑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얘는 혼자 항상 왕따야. 혼자 벽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위에 무슨 젤 올라가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호환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젤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 그래서 손톱이 올라가는 베이스 젤은 기본적으로 수축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 수축이 얼마나 심하느냐, 얘는 좀 약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품 차이이기도 하고, 나는 조금 손톱의 유수분을 좀 덜 제거했어 하시면은 당연히 수축이 오질나게 나겠죠. 나는 꼼꼼하게 프리퍼레이션 완벽하게 하고 유수분도 완벽하게 제거하고 큐티클 속까지 나는 꼼꼼하게 다 들쳐가지고 클렌저로 다 닦아줬어. 이 위에 베이스 올린다. 그럼 깔끔하게 발리겠죠. 하지만 수축의 정도를 좌우하는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프리퍼레이션이 1순위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수축의 두 번째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베이스젤 양입니다. 베이스젤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수축이 어떻게 될까요? 심해집니다. 양이 적어지면 수축도 적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젤을 똑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양이 많을수록 이렇게 떡 뭉치고요. 내가 베이스 브러쉬로 바닥에다가 베이스를 이렇게 발랐어. 이렇게 얇게 탁 그냥 쓱 발랐어. 그럼 얘네들끼리 뭉치지 않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만 뽕긋 솟아오르고. 그렇다는 거는 얇게 바를수록 수축이 덜하다는 거예요. 얇게 바를수록 수축이 없어집니다. 양이 많아질수록요 수축이 심해져요. 요거 지켜주시면은 수축을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수축이 심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베이스젤 2번 발라야 돼요. 왜냐면은 손톱이 여기까지인데 큐티클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베이스젤 바르고 여기까지 컬러 바르고 이렇게 탑젤 발라야지 예쁘잖아요. 최대한 큐티클까지 맞춰가지고 깊게 예쁘게 발라야지 손톱도 길어 보이고 얼마나 좋아. 근데 베이스젤이 수축이 여기까지 났어. 그러면 컬러 여기까지 바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베이스젤 수축이 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베이스젤 한 번 더 발랐을 때 여기까지 채워줘야 돼. 얼마나 또 손 가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두께감을 주더라도 베이스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컷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바르는 게 조금 안전하고 예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냠냠. 베이스젤 미경화 닦는 부분도 궁금해요. 저는 원래는 이제 미경화제를 닦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경화젤, 베이스젤뿐만이 아니라 미경화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이프예요, 테이프. 중간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테이프예요. 여기에 컬러젤이 있고 뭐 탑젤이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테이프 역할. 그래서 위아래로 붙잡아주는, 딱 밀착시켜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베이스 젤에 미경화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컬러 젤을 바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요. 컬러를 발랐어. 나는 기가 막히게 막 비누쌤이 그 유튜브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브러쉬 예쁘게 컬러를 이렇게 올려놓고 얇게 발랐어. 척척척 발랐어. 그럼 터치가 되는 대로 척척척 발려야 되는데 척척척 밀려서 척척척 뚫려. 막 안 보여. 막 갑자기 클리어야. 나는 분명 흰색을 발랐는데 갑자기 막 베이스 젤이 나 분명 흰색 발랐는데 왜 자꾸 베이스 젤만 보이지? 뭐지 이거 시럽젤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빡이 쳐. 그래가지고 아씨 짜증나. 미경화질도 갑자기 닦기 시작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색이 이렇게 진하게 쨍하게 나타나야 되는 경우에는요, 저도 베이스 젤에 미경화질을 닦습니다. 닦아요. 닦아도 크게 유지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래는 웬만하면 미경화젤은 닦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나 컬러 젤의 미경화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베이스 젤은 어쩔 수 없이 닦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때문에 유지력이 안 좋아지고 하는 거는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유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베이스 젤 밑에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이 덜 돼서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그 유지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베이스 2번 해도 돼요? 너무 돼요, 너무 돼요. 너무 세상에서 제일 돼요. 레벨 1 베이스 젤로 투코트 할 때 방법이 따로 있나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베이스 플러스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베이스 플러스로 포르 맞추기 뭐 이런 이름으로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러젤 바르기 뭐 이런 걸로도 올라가 있어요. 아트 빼고 아트로 올라가 있지 않고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이제 베이스 젤 꼭 레벨 1 베이스 아니더라도 레벨링이 잘 되는 베이스 젤이라면 그렇게 바르시게 되면은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매끄럽게 모델분 손이 일부러 약간 요철도 심하고 울퉁불퉁하고 요런 모델을 섭외를 해서 그 손 위에다가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진짜 매끄럽게 예쁘게 잘 발릴 수가 있어요. 큐티클만 얇게 발라주신다면. 빌더는 안 발라도 되나요? 빌더가 뭘까요? 빌더? 보디빌더? sorry. 얇은 소금 베이스 다음 다시 베이스로 두께를 주나요? 아니면 클리어를 사용하나요? 그거는 원장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기존에 베이스 젤 위에 클리어를 사용을 했어. 클리어가 좋아. 하시면 클리어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베이스 젤로 끝내자 하시면 베이스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클리어 젤이 미유화 젤이 남지 않는 논와이프 타입의 클리어 젤이라면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시간 낭비요 그거. 본더 사용보다 베이스 투콧이 더 유지기간이 긴가요?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긴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는 항상 할 때마다 새로워.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척하는 같은 질문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나는 좋아. 그래. 과자님 바꿔요. 냠냠뇸뇸. 원장님도 드실래요? 새우깡 드실 분? 뭐 할라 했지? 본더. 이렇게 있죠. 보통 샵마다 시술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샵마다 다르고요.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무궁무진하고 방법도 무궁무진해요. 저는 정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프라이머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머, 본더, 베이스 젤 이런 이름 자체는 솔직히 브랜드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베이스 젤을 나는 클리어 젤이라고 이름을 지을래 하면 얘는 베이스 젤이 아니라 클리어 젤인 거예요. 베이스 젤의 역할인 본더, 나는 본더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이름 프라이머로 할래. 그럼 프라이머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요, 그 브랜드에서 어떤 식으로 얘를 홍보를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와서 본더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라이머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박람회 때. 그럼 저희는 젤리피 본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본더는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가라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내가 우리 젤리피 본더가 하는 역할에 맞는 거를 찾으신다 하면 젤리피 본더를 드리는데 그냥 본더 주세요. 본더는 어떤 거를 찾으실까요? 그 있잖아요. 그 아크릴 하는데 그 뭐 접착력 높아진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젤리피 본더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아크릴 쪽으로 보내겠죠. 어떤 거를 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약간 아세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분과 수분을 없애줍니다. 유수분을 제거하는 역할. 그래서 얘를 바르면 보통은 손톱이 하얘져요. 우리 아세톤 손톱을 이렇게 아세톤 닦는 것처럼. 그래서 손톱이 건조해져요. 인정.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손톱을 바짝 건조하게 만들어서 젤이 올라갔을 때 젤이 밀착력이 아주 촥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건조해가지고 젤이 올라갔을 때 젤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쫙쫙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분이 유지력을 방해하잖아요. 유수분을 제거해주는 역할 보통 프라이머가 합니다. 그다음 본더. 본더는요 손톱에 요철이 있어. 손톱에 애칭을 주죠. 보통 180그릿 파일은 아니지 샌딩으로 보통은 애칭을 주는데 본더의 역할은 요철을 한번 싹 메꿔줘서 젤이 올라갔을 때 이 요철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본더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젤이 올라왔을 때 젤이 조금 더 매끄럽게 발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손톱과 젤의 밀착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얘가 본드같이 끈적끈적하고 뭔가 순간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요철 이것도 근데 그 제품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보통은 요철 사이를 살짝 메꿔주면서 젤이 닿았을 때 비는 공간이 없이 꽉꽉꽉 채워줘서 밀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본더. 얘는 이렇게 하얘지지 않고요. 어디 가니 초점아. 보통 얘처럼 하얘지지 않고 얘는 오히려 조금 더 광이 나요. 요거부터는 이제 손톱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베이스 젤. 아까 설명드렸죠? 베이스. 이건 다 아시겠으니까 패스. 프라이머는 보통은 별도의 얘기니까 얘는 잠깐 빼놓고 본더 베이스는요 같은 회사 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본더는 젤리핏인데 베이스 젤은 막 갑자기 막 타사야 막 갑자기 비사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요 본더랑 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텐션 낮아서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만 조용하게 말할게요. 본더 베이스 젤은요 보통 회사에서 나 젤리핏이야. 야 나가가지고 나 B사 D사 뭐 P사 P가 있나? P사 뭐 F사 뭐 저기 어디 뭐 T사 뭐 다 야 가서 베이스 젤 좀 갖고 와라. 넵. 그래서 베이스 젤을 테스트를 해. 본더랑 베이스 젤. 본더도 베이스 젤. 호환성을 테스트해. 그러면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제품 회사마다 베이스 젤의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본더랑 베이스 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본더 한 가지 베이스 젤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더 베이스 젤은 한 가지 회사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샀다 그러면 유지력을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근데 제가 베이스 젤을 젤리피 걸 쓰고 본더를 저기 어디 걸 썼는데 유지력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왜 이러죠? 본더도 썼고 베이스 젤 썼는데 이거 뭐가 문제인가요? 다른 회사 걸 쓴 게 문제예요. 그거를 저희한테 전화해서도 안 되고요. 그쪽 회사에 전화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본더 베이스 젤은 같은 회사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젤리핏의 베이스 플러스 레벨 1 베이스 본더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머리 아프시면요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본더 사용보다 베이스 2콧이 더 유지기간이 긴가요? 이런 이 질문이었죠. 본더 사용보다 그것도 그 본더에 따라서 그리고 베이스 젤에 따라서도 달라요. 얘네 같은 경우는요 본더를 사용하든지 말든지 유지력은 똑같이 길어요.
본더를 사용했을 때 유지기간이 더 길어지는 베이스젤이 있습니다. 질리핏의 일반 베이스젤은 본더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본더랑 짝짝꿍 이렇게 해서 얘는 반드시 베이스젤은 본더랑 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베이스 2번 또는 베이스 후 빌더 어떤 게 더 추천일까요? 그거는 원장님께서 해보셔야 돼요. 그 베이스젤이랑 그 빌더랑 사용했을 때 원장님께서 한 손에 아니 한 손가락에 베이스 2번 발라보고 한 손가락에 베이스랑 빌더 발라보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젤이 어떤 걸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스젤은 보통 단단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말랑말랑해요. 보통 말랑말랑. 베이스젤은 이거는 베이스야. 이거는 뭐 빌더야. 빌더야. 말랑이랑 말랑이 만나. 얘는 말랑이랑 딱딱이 만나. 개인적으로 이게 더 유지가 길 것 같네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베이스 단계 자체를 탄탄하게 유지를 해주셔야지 위에 컬러젤, 탑젤, 아트 등등을 받쳐줄 수가 있는데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얘네를 유지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더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해보셔야 돼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베이스 원컷하고 클리어 원컷하고 컬러 바르는 방법보다 베이스 투컷이 나을까요? 클리어 원컷하고 컬러 바르는 방법보다 어떤 게 나을까요? 이거는 근데 제가 진짜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품마다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베이스 원콧이랑 베이스 투콧이랑 뭐가 나을까 하면 당연히 베이스 투콧인데 그거는 원장님이 클리어 젤을 뭘 사용하는지 베이스 젤을 뭘 사용하는지 진짜 유지력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베이스 1번 베이스 1번 아니고 일반 베이스 1번 그냥 이렇게 뚜껑에 베이스 젤 써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 베이스 수축 정말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반 베이스는 베이스 플러스 레벨 1 베이스보다는 수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톱에 그러지 마요. 이거 좀 이따 지울게요. 지금 클렌저를 안 가져와가지고 손톱 강아지 바르고 베이스 젤 바르는 거 괜찮나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멜도 안 되는 sorry. 멜도 안 됨. 멜 노노. 절대 안 돼요. 손톱 강아지는요 아예 다른 세계. 다른 세계예요. 가능은 해요. 근데 내일 떨어져요. 나는 오늘 하루만 젤을 하고 싶어. 나 오늘 상견례 있어서 오늘 하루만 딱 젤 하고 내일부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나는 유치원도 가야 되고 유치원 선생님이야. 유치원도 가야 되고 애들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하루만 딱 젤을 할래 하시면은 손톱 강아지 바르고 베이스 젤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케어 시스템 제품 6종이라 어떻게 적용해 사용할까요? 6종을 나눠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두세 개만 권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케어 시스템 6종? 뭐지? 케라틴 세럼, 마카다미아 오일, 골드 세럼, 골드 파워 세럼. 또 뭐 있어요, 우리? 뭐 있지? 마카 오일. 그 다음에 오일? 펜 오일? 오일 펜? 또 뭐 있지, 우리? 케어 시스템 제품. 케어 시스템? 케어 시스템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젤 제거하고 케어 원컬러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한가요? 요거는 근데 제가 제일 난감한 질문이기는 한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대답이 원장님들 들으셨을 때 어떻게 공부 잘하세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약간 이런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적어도 늦으면 늦다고 뭐라고 빠르면 빠르다고 뭐라고 고객님 마음마다 다르고 젤끼리 호환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회사가 만들어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메이저 제품들 있죠. 뭐 젤리핏 여러분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제품 뭐 3,000원짜리 젤 이런 거 말고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메이저 이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호환이 거의 다 잘 됩니다. 특히 컬러젤 같은 경우는 베이스젤 아까 본더 그거 말고. 근데 유독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뭐 진짜 뭐 변색이 오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컬러를 발라도 노랗게 변합니다 하는 베이스젤도 있고요. 어떤 컬러를 발라도 컬러가 없어집니다 하는 베이스젤도 있어요. 나는 마법인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웬만한 메이저 제품들은 다 돼요. 기초젤도 세트 판매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 파우더 등. 기본이라고 하면 뭐 젤, 기초젤 말씀하시는 건가? 새우깡이 이제 댓글을 읽고 있구나, 내가. 베이스 컬러 클리어 논탑 하고 있어요. 베이스 컬러 클리어 논탑. 베이스 컬러 클리어 논탑. 저는 컬러 밑에 클리어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베이스 클리어 클리어 컬러 탑이 원래는 맞는 순서입니다. 베이스 컬러 클리어 탑젤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컬러링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셀프 네일러 분들이라든지 초보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클리어로라도 위에를 채워야 되겠어. 베이스 젤, 컬러 젤이 이쁘게 안 발려서 클리어 젤로라도 위에를 채워야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응되시면은요, 나중에 좀 더 레벨업이 잘 안 됩니다. 베이스 젤 예쁘게 바르는 방법, 포름 맞추는 거를 일단 연습을 하셔야지 훨씬 좋을 거예요. 스트레스 포인트 자주 찢어지는데 그걸 예방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스트레스 포인트가 찢어지는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손톱이 이렇게 있을 때 스트레스 포인트가 뭐 스마일 라인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쪽이죠. 파일링을 하실 때 이쪽에 계단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계단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파일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스트레스 포인트 100% 찢어집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손톱을 위에를 영양제를 발라주시거나 그런 방법이 제일 좋겠죠. 스트레스 포인트 계단이 가장 큰 이유니까 요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계단이 없더라도 한 번씩 좀 깊게까지 파일링으로 한번 싹 그냥 이렇게 많이 말고 한번 그냥 싹 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매끈하게 쉐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쪽까지 쉐입이 끊기지 않고 이쪽 안에서부터 일자로 예쁘게 나와 주셔야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연장이라서 이렇지만 안쪽에서부터 끊기지 않고 예쁘게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베이스 투컷 할 때 각각 다른 브레스 써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건 미션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신기하네. 프리퍼레이션 할 때 젤 클렌저로 마무리하시나요? 아세톤으로 하시나요? 저는 젤리피스 젤 클리너로 합니다. 11시가 넘었구나. 베이스가 오글되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요, 가장 큰 이유는 손톱에 유수분이 남아있을 때 가장 큰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유수분이 아니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그 방금 전에 베이스 바르기 직전에 뭔가 닦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물티슈로 닦는 분들도 있고요. 수건으로 닦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젤 클리너. 뭐 예를 들어서 요걸 닦는 전용 뭐 클렌저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전에 뭘 썼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제품이랑 호환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젤이랑. 그거 첫 번째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유수분, 그리고 세 번째 베이스 제품이 조금 이상?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어요. 테스트가 답인 듯 합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기본 컬러요. 파우더, 오버레이. 최정확 선생님, 그만 찾으세요. 파우더용
기본 컬러용, 파우더용, 오버레이용, 탑재를, 그쵸, 맞아.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게 너무 기본적인 그 탑젤의 기능에서 너무 동떨어진 느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가시니까 항상. 그쵸. 한번 저희 생각해 볼게요. 냠냠.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목이 너무 아파. 목은 아파도 과자는 먹어야 돼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걸로 진짜 1시간을 때울 수 있을지 몰랐는데, 나 몰랐는데 1시간이 넘어버렸네. 프리퍼레이션, 침 나와. 입는 가자. 프리퍼레이션 하고, 젤 클렌저로 닦고, 베이스 바르시나요? 네, 맞아요. 프리퍼레이션 하고, 젤리핏 젤 클리너로 닦고, 베이스 바릅니다. 요거, 원장님 제가 프리퍼레이션 하는 방법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이름이, 젤 유지력 오래가는 5가지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유튜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샵 원장님들 이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처럼 뭔가 유지력 혹은 뭔가 오글거림 이런 거에 조금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영상 보시면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깡 먹어서 아프다고요? 그런가? 완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 목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뭔가 왜 이렇게 목이, 나 어제 말도 잘 안 했는데. 네,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고, 그거 참고해주세요. 손톱 옆에 베이스를 어디까지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톱까지 바르셔야죠. 손톱까지. 이것도 샵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손톱에서 큐티클이 이렇게 있어. 큐티클이 있고 사이드가 있고 프릿지가 있어. 세상에 제일 뚱뚱하네? 왜 이렇게 생겼어? 엄지 발톱인가요? 저는 큐티클 끝까지 컬러를 바르는 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빈틈없이 진짜 큐티클 끝까지 발라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큐티클 두께감, 프릿지 두께감이 거의 없어요. 진짜 매끈하게 얇게 깨끗하게 자신있게 바르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리고 사이드도 살짝 좀 덜 발라. 이러면은 고객님이 직접 하시지 왜 샵에 오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꽉 채워서 예쁘게 발라줍시다. 그리고 요즘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 있는 살롱 원장님들, 특히 우리 에듀케이터 선생님들 너무 이거는 습관이 돼버렸어. 네일아트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확대해서 큐티클부터 봐요. 케어가 잘 돼 있나? 그거 확인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컬러가 어디까지 꽉 채워서 발려져 있나? 그 다음에 포름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나? 요거부터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이쁘게 해서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은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바르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프리퍼레이션이죠. 케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큐티클 근처도 못 가. 사이드볼 근처도 못 가요. 물론 프리퍼레이션 다 됐다 쳤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일단 베이스 젤이 끝까지 가야지 컬러 젤도 끝까지 가고 탑젤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거는 컬러 젤의 양을 적게 해주시면은 끝까지 가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요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 건데
제가 노란색 손톱으로, 노란색, 파란색,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공지랑 똑같이 손톱 이렇게 하고 컬러 병 잡고 있는 사진의 썸네일이거든요. 컬러 젤 예쁘게 바르는 방법인가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컬러 젤이라고 제가 말을 해놓긴 했지만 베이스 젤, 컬러 젤, 뭐 클리어 젤, 탑 젤 다 그런 식으로 발라주시면은요 완성도 훨씬 높아지고 컬러 젤도 너무 예쁘게 발리고 그 영상 보시고서 시술 퀄리티 훨씬 높아졌고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후기 진짜 많이 오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진짜 그거는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서 좀 공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톱과 옆살의 경계를 살짝 넘으면 뜰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 발라야지. 그리고 케어를 예쁘게 깔끔하게 열심히 최대한 그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했으면은요 손톱 옆에 그 바로 살이에요. 손톱과 살이 손톱 살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샥 발라주시게 되면 컬러가 아주 예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발립니다. 여기에 뭔가 거스름이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요 푸싱이 덜 됐다든지 케어가 조금 덜 된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해서 케어해 주시고 깨끗하게 손톱 맑게 자신 있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바르기 힘들어요. 영상 참고해 주시고 우리 조금 연습합시다. 안 힘들면은 누가 이거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그 우리 샵에 와가지고 그 돈 쓰면서 시술을 받겠습니까? 그냥 집에 젤 사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바르지. 그쵸? 내가 손톱 케어 완벽하게 하고 컬러도 기가 막히게 발라. 그럼 나는 나 같으면 돈 더 올릴 거야. 가격 올려. 그게 안 되니까 가격도 계속 낮추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돈을 받을 기술이 안 되니까 돈을 낮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올리고 우리 돈도 올립시다. 고객님들도 이제 아시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 뜨내기라고 하죠. 한 번 오시고 말 분들은 뭐 어딜 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보통 꾸준히 하실 분들은요,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어느 샵에 가서 정말 어떻게 완성도 높은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세요. 물론 뭐, 이 사람이 좋고 원장님이 착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술 자체의 퀄리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처음 네일 하시는 분들 말고. 꽤 오래 네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럽 위에 클리어 오버레이 할 때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시럽 미경화를 닦고 오버레이 하면 그저 딱 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클리어 젤이 다른 거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럽 젤이 보통 위에 뭘 바를 때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경화 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경화 젤을 닦게 되면은 컬러가 딱 끼고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위에 뭔가 오버레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멍이 생긴다면 다른 오버레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구멍 많이 적어질 거예요. 요거는 답이 컬러 젤을 바꿀 순 없으니까 우리 클리어 젤이라도 컬러 젤이 예쁘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큐티클 들쳐서 바르고 손 때문에 베이스가 위에 묻어버려서 그 상태의 큐티클은요 그렇게 바르면 안 되는 큐티클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큐티클 속까지 컬러링을 할 수 있는 큐티클 상태는 손을 떼도 컬러젤이 묻지 않습니다. 손톱이 크고 뚱뚱한데 온라인에 답이 없으면 엽산을 바르지 말라는데 뭐라 얘기해줘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는 게 답이에요. 그거를 굳이 설명해봤자 진짜 나만 피곤하더라고. 그거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 얘기해봤자 그냥 욕만 먹고. 다음에 기본 케어하는 걸 보고 싶어요. 기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워. 병답이네요. 비싼 돈 주고 받는 이유. 그렇죠.
진짜 둘이 동시에 말하네. 띵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아닌 기초, 제래 기초였네요. 나는 안녕하셨어요. 알로하네 원장님 너무 늦게 들어오셨는데? 사탕 뭐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주릅주릅 주릅주릅. 좀 과자 하나 먹겠습니다. 질려. 너무 많이 먹었다.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질려. 네, 원장님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우리 조이쌤이 최정확, 제가 성이 최거든요. 최정확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인님 원장님 댓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달아주셨어요? 세상에. 비은쌤 궁금한 거 있으면 DM으로 달려가 주세요. 아유 500원. 당연하죠. 저한테 그런 거 운이 진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몰랐어. 나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어. 근데 분명 어제 나랑 DM 하신 분이 있는데 왜 아무리 내려도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만큼 DM이 계속 쌓였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온 줄 몰랐잖아. 약 좀 미리 드셔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겠네. 아침에 깜빡하고 약을 먹었네. 진짜 케이오 영상 보고 싶어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 큐티클을 조금 길러오고 나서 그때 드릴이랑 그 니퍼 케어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월요일 오전 아침은 뭐야? 오전 아침 뭐죠? 오전 10시 이 라이브 타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비누쌤 유튜브 완독해야겠어요. 아유, 아트는 너무 많으니까 아트 다 보시려면은 하루 온종일 걸릴 거거든요. 아트보다는 일단 기초 먼저 봐주시고 그다음 아트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자 까드시면 다 드시는 편인가요? 원래는 다 먹었거든요. 진짜 원래는 단 과자, 짠 과자 하나씩 놓고 단짠으로 먹으면서 한 5봉지 정도는 클리어 했는데 요즘에는 과자가 물려요. 요즘에는 약간 입맛이 바뀌었는지 과자, 초콜릿 이런 게 약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못 먹겠습니다. 예. 못 먹겠어요, 이것도. 그때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먹었던 치토스 기억나시죠? 그거 아직도 저기 남아있어. 제 자리에. 다 못 먹어가지고. 아침에 예약이 있어서 댓글, 못했어. 이거 채팅을 같이 못하셨구나. 그럴 수 있죠. 예약이 중요하지. 그쵸. 이해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유익.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큐티클 최고 길러서 7월 초쯤에 응? 저 그때까지 케어 못하나요?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 밖에 나가서 네일리스트라고 말하면 안 돼. 창피해요. 녹졌어요. 치토스? 그 정도면 거의 안에서 곰팡이 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아이 젤리핏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이 젤리핏. 시청 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원장님들 정말 예뻐 죽겠어 정말. 세상에.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질 높은 시술을 해보아요. 엄청 늘러붙은 큐티클은 푸셔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근데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습식 케어가 답이에요. 습식으로 손톱 불려주고 그 다음에 밀어주셔야지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케어가 되는데 그냥 건식으로 하시려고 하면은 진짜 오래 걸리고 리포도 다 망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습식이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더니 또 목이 아파 죽겠네. 집 가고 싶어. 집 가고 싶어. 집 가고 싶어. 퇴근하고 싶어. 출근한 지 2시간 전인데. 지겨워 그냥. 지겨워. 오늘 메모 많이 했다 그죠? 세상에. 진짜 얼마나 떠들었으면 정말 이거 빼곡해. 공부 열심히 하는 척 오졌다. 유튜브 안에 너무 잘하셔서 그냥 멍하게 맞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트는 조금 그런 식으로 약간 참 쉽죠 하면서 바바주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컨셉이고 기초 같은 경우는 후들이 잡잡 혼자서 나아가지는 않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춥니 오늘? 저만 춥나요? 아이고 뭐야 나 아픈가?
컨디션 진짜 최악.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약 드세요. 이제 얼른 약 먹고 일 열심히 할게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비누쌤. 어머, 세상에 감사해요. OMJ 원장님. 오민정? 뭐 이런 성함이실까? 민정, 이런 거. 민지. 민정. 민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정 원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지금 1시간 몇 시에 지금? 1시간 20분 늦으셨으니까 8만 원 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 드시고 목 보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 진짜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 방송에서 아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체스판을 할 것 같아요. 체스판 아트 요즘에 좀 핫하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체스판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셨어요? 아, 나 퇴근한다고요? 병가 쓰라고요? 안 돼,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지긋지긋해서 지겨워 죽겠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행복하게 일을 하러 갈게요. 뾰롱뾰롱. 뾰롱뾰롱. 안녕. 행복해라. 진리피 사장님이 비누쌤 퇴근하래요. 아까 사장님 마주쳤는데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이거 왜 저절로 움직이니? 왜? 따뜻함을 많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 한 8번 하는 것 같아, 지금 오늘. 안녕. 진리비 사장님 너무 친절. 사장님 저한테는 왜... 안녕.